곧 한 건이 더 나옵니다. 곧 한 건 더 나옵니까? 더 나옵니다. 투자 모금 해가지고 아. 낼름 먹은 거. 김건희, 김건희, 최현승, 윤석열 김진우 이렇게.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네. 지금 이제 내 돈 내놔라 그러면서 고소하려고요. 그래요.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폭로한 게 장제원 의원이에요. 아, 검찰총장 청문회 앞두고 이거 장고증명 이거 유죄난 건데 이거 뒷배 봐준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윤핵관이 돼서 윤석열하고 라면 먹고 계란 2개 넣어주니까 감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타깝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한 역사의 아이러니. 기억난다 그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다 게이트다 이게. 네임드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이거 일이에요. 엄청 큰 일인데. 윤석열 김건희한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당이 초토화되게 생겼어요 지금 완전히.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곧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좀 그렇게 보여져요. 아, 왜 폐기를 해도 그래도 압수수색을 좀 하지 않을까. 진짜 이 당은 답이 없는 게 이게 정당인가요 이게? 한없이가변 정치 토크쇼 장능한 여의도 7월 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손 좀 가만히 두시고요. 화면에 다 나옵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 보시고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왜 또 사고 쳤어요?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이더군요. K-팝 데몬 헌터스. 어제 이제 하도 혼나고 나서 제가 좀 봤습니다. 밤에 한 20분, 30분 정도 봤는데 그렇게 멋진 컨텐츠를 안 본 거 일단 너무나 죄송하고 예. 그리고 중간중간 마치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마냥 비슷하게 이야기한 부분들 많이 후회했습니다. 네. 그게 캐대헌이라고 요즘 역시. 대세거든요. 캐대헌 아시죠? 예, 역시. 그래서 네. 사자 보이스 우리도 이제 역시. 장르 보이스 하나 여기 장르 3명이서 해서 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 얼른 보시고요. 저도 이제 유진의 팬이 됐습니다. 유진, 루미 둘의 사랑 엄청 응원하고요. 유지인 옛날에 그 트로이카. 아니야. 정윤이. 아, 정윤이 유지인. 트로이카. 네, 안 되고요. 유진이라고 죄송합니다. K-팝 데모는 사자 보이스의 리더 같은 역할이죠. 그 네. SS 유진도 아니구나. 그것도 건너뛰었네. 예, 뭐 건너뜁니다. 2000년대, 1900년대. 네, K-팝 데몬 헌터스 안 보셨으면 보세요 좀. 아니 저는 장르만 여기도 처음엔 봐요. 그래가지고 네. 동접자 몇 분 나오시나. 근데 네. 잘 나오던데 한 4만 명, 3만 명 이렇게. 네. 안 돼요. K-팝 데몬 헌터스 보세요. 여기 막 20만 명씩 옵니다 막. 그렇구나. 자, 하여튼 멋진 컨텐츠 잘 되기를 잘 되고 있죠 이미. 예, 잘 되는 컨텐츠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2편 나오기를 엄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 아니라 진우라고 지금 난리 났어. 진우야? 그래서 네. 영진아 진우래. 진우 맞다 진우지 참. 뭐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진짜. 날아갔어 오늘 방송. 맞다 진우죠 진우. 정신 진우. 차립니다. 진우. 진우예요 이름이. 네. 3%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야, 진우라고, 진우. 진우. 이런 식으로 해요? 진우. 이거 진짜 내가 헷갈렸어요. 진우. 그래 제 이름도 정영진우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정영진우. 예. 빨리 갑니다. 와, 큰일 났네. 수습이 안 됩니다. 네. 진우. 맞아. 소다팝 어깨춤. 네. 네, 요거. 네, 엄청 맞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뚝뚝 젤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안 빼갑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얼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공론이래. 장르 보이제 김준일입니다. 진우입니다. 진우. 자,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재구속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재구속 네. 좋아요. 네, 호랑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 까마귀. 예. 가슴 왜 공룡센터니? 진짜 오늘 엉망진창입니다. 공론이에요. 공론. 공론센터입니다. 공감과 논쟁. 네. 그래서 공룡센터는 서장훈이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방송이? 자, 자, 정신 차리자. 그러면 네. 정신 좀 차리면서 예, 다시 이제 시작을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 오늘 아마 밤늦게 결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까마귀 아니고 까치.
큰일 났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 뭐 거의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뉴스로 쓰고 있는데 출석한다고 하고요. 그 경찰이 이번에는 지지자를 비롯해 반대자들의 그 시위를 예상하고 2,000명의 경찰을 미리 배치해두겠다. 그리고 안전 펜스, 차단 장치를 다 준비를 하겠다. 이번에는 법원을 이제 폭력으로 뭔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총력 대응하고 무조건 사전에 맞겠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뭐 김계리 변호사 옵니까? 와우. 아, 여기 변호사들이 다 누구 하나 네. 그 할 것 없이 빠지지 않고. 예, 빠지지 않고 다 이제 옵니까? 총출동? 대단한 분들이라서 네. 누가 와도 상관없다. 근데 아마 다 오진 않을 것 같고. 아, 예. 그래요? 김계리 변호사는 오겠죠, 뭐. 자, 그래서 핵심은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쟁점은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이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강의구 부속실장이 진술하는 것에 따르면 사후에 이제 계엄 선포문 이거 문서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만들었다가 이제 사인까지 다 받아놓고 가짜 문서에 그랬다가 다시 이거 좀 이상해. 그래서 폐기를 했다.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다 있었고 알고 있었는지 등등을 한번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다툴 것 같고. 아, 사후 계엄 선포문 요게 요즘 이제 제일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일단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윤석열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강희구 부속실장뿐만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윤석열의 변호인이 같이 입회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진술이 바뀌었다고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이 계속 밖에 있게 되면 이 공범들이나 자기가 지시했던 사람들의 입맞춤할 수 있고 입을 맞추고 뭐 회유하거나 네네네. 증거인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특검에서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이 돼서 오늘 밤늦게 아마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내일 새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보통 그 정도 시간은 걸리죠. 그렇습니다. 네. 새벽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사안의 그래요? 중대성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신중하게 판사가 판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럼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의왕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거기서 이제 구속 그러면 이제 구속되는 거고 아니면 집에 가는 건데 네.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가 팍 죽었어요. 저쪽이. 네네네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저쪽이에요. 이제는 항상 저쪽. 저는 이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늘 거리를 보수우파. 뒀습니다. 예. 근데 저분이 보수우파가 아니다. 아, 그러니 저쪽. 네. 제가 보수우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거리에서 또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재판 받으러 나올 때 인원이 확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뭐 2,000명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안전을 기해야 되긴 하지만 네, 아마 기가 팍 그렇게 줄었어요. 막 예전처럼 네. 난동 부리거나 사람들 많이 몰려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다 또 이 방송 듣고 또 야 몰려가자 장성철 제가 이상 소리 했다 이러면 발끈. 어떡하지? 네. 근데 이제 집회 신고 인원이 네. 2,000명이에요. 현재. 아, 예, 집회 신고 인원이 몇 명이 올지 모르겠는데 2,000명이니까 지금 30개 중대 2,000명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저는 오늘 지지자들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래요? 본능적으로 알 겁니다. 마지막이다. 예, 윤석열을 볼 기회가 이제 실제 없다. 이제 법정 아니면 깜빵 TV로나 뭐지 이제 윤석열을 보는 게 마지막이다라고 지지자들도 직관.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어제 네. 이제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이 쐬는 마지막 에어컨이다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 에어컨. 아 맞아요. 구치소에 에어컨이 구치소에 안 에어컨이 없어요. 된다고. 변호인 접견실은 맞아. 있잖아요. 뭐 접견실은 있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선풍기가 있는데 밤에는 또 꺼진대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수감 생활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수도 더우니까 수도꼭지 틀어서 물 끼얹고 그러면은 또 교도관들이 시끄럽다 뭐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서 마지막 저거 이 에어컨을 즐겨라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도 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윤버지를 예, 밖에서 보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 마지막이라고 좀 보거든요. 윤석열 아버지. 예, 윤석열 아버지를 이제 깜빵 아니면 법정에서밖에 못 봐요. 법정에서 한 1년 보다가 이제 영원히 깜빵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네. 윤석열을 올 것 같다.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다 올 것 같아요. 몇 명? 아. 몇 명? 얘기합시다. 1,000명 이상 옵니다. 오늘. 어,
장 2,000명 신고했는데 1,000명이나 온다 그러면은 원래 그거는 많이 오는 건 아니죠. 신고의 절반만 와도 많이 오는 거예요. 원래 뻥튀기 합니다. 신고는. 2,000명 부르시면 내가 1,000명 딱 받으려고 했는데 이건 내기가 안 되겠네. 아니, 노쇼 있습니다 항상. 네. 아. 저는 그럼 1,000명이 안 된다. 예. 하여튼 에어컨 990명. 바람은 마지막으로 오늘 쐴 것 아. 같다. 에어컨 좀 틀어주라니까 말이 많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렇게 오늘 구속 예보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엄 이제 날. 퍼즐이 맞춰지고 있고 조금 사실관계들이 더 확인되고 있는데 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이란 근거 중 하나로 지목된 게 졸속 국무회의입니다. 모이니까 뭐 하다 끝났다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뭐예요? 뭐 한대요? 그러니까 계엄이래요. 이랬다는 이야기들을 국무위원들끼리 했다고도 네. 했는데 특검이 대통령실의 CCTV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이제 5분 정도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알고 보니 2분 만에 국무회의가 끝났다. 2분이요. 그 말은 정족수가 채워지니까 이제 하고 나갔다는 이야기랑 네. 거의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구속영장에 보면 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16분부터 오. 밤 10시 18분경까지 국무회의가 있었다. 라는 것이 이제 JTBC 보도로 우리 확인이 지금 장르만 예도가 시작한 지 10분이 됐는데 네.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10분 지났는데. 왔어? 왔군. 저기 말이야. 나 간다. 이런 거 그 있죠. 2분이죠, 그게 딱. 네, 그전에는 17분에서 22분까지 5분 정도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다. 스낵면이 한 2분 정도 끓이죠. 아 그러네요. 네, 다른 라면들 한 4분씩 끓일 때 아. 스낵면 정도 돼야 2분 끓입니다. 이게 어쨌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좀 훼손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검토할 시간 전혀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 국무회의록을 작성을 하는 원래 해야 되는 게 이제 행안부인데 강희구 뭐 부속실장이 뭐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것도 공문소위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확실히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 사람들의 증언.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사람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게 딱 찍혔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특검이 빌드업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을 구속하기 위한 빌드업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들과 타임라인을 한번 조합을 해보면은 네. 윤석열이 처음 이제 특검 조사받은 게 6월 28일이에요. 그날 출석을 했는데 그때 언론 보도,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네. 오전에 조사받은 1시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충격을 먹고 조서에 사인하는 거를 거부를 했다. 그리고 오후부터 이제 좀 이렇게 뭐 대충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뭐가 도대체 윤석열이 조금 위축되게 하고 충격을 먹게 했느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나왔거나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네. 누군가 믿었던 사람의 진술이 확 뒤집어진 거를 보고 윤석열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아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내 결론은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지. 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6월 28일 조사받았잖아요. 네. 6월 30일 날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아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윤석열의 최명성 변호사가 강희구 옆에 서요. 네. 그래서 저 구속영장에 보면은 그래서 뭐 특검의 조사를 중단시킨다든지 제지한다든지 막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윤석열이 첫 조사를 받고 굳힌 거예요. 아. 그래서 6월 28일 날 그렇게 하고 7월 3일 날 김성훈이 특검의 조사를 받는데 역시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 차이 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7월 5일 날 조사받고 7월 6일 날 전격 영장을 친 거예요. 저는 이게 특검이 사실상 함정을 파놨다. 윤석열은 저렇게 움직일 거야. 이게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이 보기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거 제 영장 볼 때 구속영장 볼 때는 제일 심각하게 보는데 도주 우려는 사실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네.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제 이 증인 회유 이것도 증거인멸 폭넓게 볼 증거인멸이잖아요. 이거는 윤석열이 특검이 판 함정에 빠졌다 사실상. 이거는 자승자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변호사들 막 투입하면서 이거는 그래? 그러면 이거는 구속이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가고 있다. 스토리를 네. 만들어가고 있다. 네. 진짜 선수들끼리 싸우면 서로 이렇게 주먹이 오가지 않더라도 이게
알잖아요. 웨이웨더랑 뭐 누구 이렇게 하면 서로 얘가 이걸 내밀 것 같은가 난 요걸 방어하려고 하고 그럼 제가 방어하려고 할 것 같은가 난 또 요걸 내밀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주먹이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수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 특검이랑 왜냐면 둘 다 이제 그렇게 구속하고 뭐 막아냈는데 아주 선수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윤석열 변호인들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보면 그리고 그래요? 자기 정치를 해. 아니 명예훼손. 실제 결과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그 내란 재판에서 이게 이첩이냐 인계냐를 가지고 그거 문제 제기했잖아요. 지규현이 보다 못해. 그래서 변호인들이 주장하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첩이든 인계든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라고 하니까 뭐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실력이 매우 떨어지고 떨어진다? 언론 플레이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거는 사실 뭐 고수들의 챙챙챙이보다는 특검이 파놓은 함정에 일방적으로 빠진 아, 거예요. 그래요? 윤석열이 제가 일방적으로 보기에는.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냥? 두드러 팬 겁니다 이거. 근데 윤석열 전 네. 대통령 측은 논리가 없어요. 그냥 나 무죄야. 나 대통령이라고. 나 정보 많아. 니들은 잘 모르잖아. 내가 비상겸 선포할 만 했다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논리적인 방어가 힘들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최윤경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느낌, 감, 정보 종합을 해서 네. 뭘요? 그렇게 눈 동그랗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네, 너무 긴장했어요.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아, 그걸 왜 우리 최은경 기자한테 그러니까. 물어봐요? 아니 워낙 이쪽 전문 전혀 정보가 안 많으시니까. 전문가인데. 정보가 근데 저는 항상 근데 만일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변수는 늘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아까 쟁점들을 보면 뭐 구속이 당연히 되고도 남는데 네. 이제 이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란죄의 이 수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의 쟁점을 가지고 그렇지. 봤을 때 이 사람을 요것 가지고 구속할 만할까를 아마 또 되게 따질 거예요. 이제 판사가. 그러면 그러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거 뭐 보나요? 그냥 구속시키면 그치, 되지 구속해야지. 이런데 생각보다 또 판사들이 그렇지는 않아서 모르신 말씀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컵라면 3개 정도 먹고 새벽 한 2시 반쯤에 못 이기듯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구속영장 발부된다. 네. 근데 뭐 또 다른 쟁점이 아무튼 있다면 그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경호처에서 막 막았잖아요.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예, 그것까지 이제 다 같이 보면 그러겠네요. 구속 잘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최 기자님. 네. 그 정도는 뭐 큰 문제 없이. 그 이런 걸 극보수 이런 걸 보고 나왔는데. 이제 혓바닥에 게다 보통 얘기를 하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수준이 너무 낮다. 인증 논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파놓은 함정에 안 빠지셨습니다. 아니 여자 정호김이라는데 여자 아니, 정호김이다. 정호김 씨도 여자고 아니 최윤경 씨도 여자 무슨 소리야 그게 여자 정호김이라니. 네 우리 최윤경 기자. 자 그리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이제 한 거야 뭐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통화를 한 매개의 인물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이후에 갑자기 자기 말로 한밤중에 검찰로 출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스스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느냐, 경찰이 확보하느냐가 약간 맞아요. 기싸움도 있었던 예, 예. 시기였는데 네 발로 검찰로 가서 맞아. 이건 뭔가가 내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대검이랑 출석 조회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상의를 했다. 라는 제보가 윤건영 의원에게 들어왔대요. 근데 그 상의를 할 때 두 사람이 얼굴을 보거나 직접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이 웬 관상가에게 전화를 했다. 근데 그 관상가가 윤석열을 바꿔주었다. 관상가의 기지국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한남동이었다. 여기까지.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뉴스 이제 전해드릴 때 밑에 이제 자막도 달기도 하잖아요. 달잖아요, 보통. 그럼 이제 가능한 짧게 다는 게 사람들 읽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달았는데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걸 그러니까 보면 줄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니까 저만큼 쓰지 않고는 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이 윤석열 관련된 이 뉴스들은 자막이 길어집니다. 아, 예, 그건 좀 약간- 관상가 하면 딱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있어요. 관저 이럴 네. 때막 백모 천공이 선생님, 갔네, 백제권. 백제권 씨가 갔네 막 음. 이러는데 관상하면 그분이 아닐까 그런 추측인데 네.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는 많이 폭로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그냥 한 99% 정도 정보가 정확했다고 보여지고
물론 본인은 검증된 제보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요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영인이 그 중요한 전화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전화기가 그러니까 그 관상가의 전화기였고, 그러니까 관상가랑 윤 전 대통령이 같이 있었고 전화를 바꿔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추론을 해보자면은 네. 이거 몇 가지 이제 확인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실과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나눠서 하자면은 김용현은 관상가한테 전화를 하면은 윤석열하고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지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김영현 장관 정도면 그러면은 윤석열이랑 바로 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론인데 윤석열은 전화를 잘 안 받는다. 본인 전화를 잘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전화를 또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네요. 전화를 한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다음에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막 수소문하고 그랬다라는 게 중앙일보 뭐 인터뷰에서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화를 평소에 잘 안 받는다라를 추론할 수 있고 김용현은 확실히 관상가한테 전화하면은 윤석열이랑 통화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다라는 거 하나고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윤석열은 누구의 관상을 본 것인가야? 이럴 때 그러니까 관상가의 업무에 충실한 게 맞다라면 만약에 윤석열은 관상가랑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누구의 관상을 보니까 첫 번째 이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구속될 상인가? 빵에 갈 상인가? 빵에 갈 상인가? 뭐 이런 거를 관상가하고 상의를 하고 자기 얼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인지를 물어봤을 상. 뭐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자기도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쪽 관상이 뭐 이를테면 아. 검찰과 경찰의 관상 중에 어느 쪽 관상이 누구한테 조사받는 게 더 더- 괜찮은 관상이냐? 더 괜찮은 관상이냐? 뭐 이걸 물어봤을 때 사람 순해 보이는 애 누구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이 최고 측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 책상. 모든 일에 그냥 함께 껴서 이제 뭘 상의하고 나누는. 아니, 그러니까 천공도 아니고 건진도 아니고 뭐 명태도 아니고 사실은 이 관상가가 진짜 책사였나 이게 서열을 그러면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기괴하고 해괴한 일이 이 정권에 많아가지고 진짜 네. 이해가 안 된다. 네. 오늘 저기 출두할 때 네. 기자분들이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관상가랑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같이 있으셨습니까? 더 좀 비키세요. 저 우리 취재자들 봐야 되니까 또 이런 상황들이. 그래도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말이 많네. 네. 근데 아무튼 요거 직접 전화를 별일이 다 하면 있네.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아마 이제 우회로를 뚫었던 거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관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니 변호사랑 상의해야지 왜 관상가랑 상의를 해? 네.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뭐 관상이고 점이고 뭘 다 해도 일단 본인이 저지른 일이 있으면 네. 거기 뭐 어떻게 빠져나가요? 네, 갈놈 갈, 될놈 될, 뭐 그렇죠. 네. 말이 좀 과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 김건희 특검 한번 네. 가볼까요? 김건희 특검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 띄웠습니다. 오호. 김건희 씨의 집사인 김예성 씨인데요. 김예성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김예성은 누구인가? 김예성 씨 네, 누구죠? 2010년에 대학원에서 김건희와 만난 사람이다. 아, 그리고 보세요, 남자분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은순 씨가 김건희 씨의 엄마 있잖아요. 예? 최은순 씨가 그 잔고 위조를 한번 했었잖아요. 통장 잔고 위조 300억 있다고 그 처벌받지 않았어요? 네, 처벌받았는데 네. 그때 그 잔고 위조를 한 공범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김건희 씨와 매우 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집사라고 이제 불린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김예성 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렌터카 업체의 실체가 자본금은 3억인데 회사 손실이 누적 손실이 346억 원. 346억 네, 원이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옛날에 최은순 씨 거 잔고 위조할 때 그게 한 340 네, 340억 몇 억이어서. 몇억 원이었죠, 네. 그게. 다 그랬- 글로 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네. 그 이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예. 이 투자 회사가 김 씨의 이 렌터카 업체에 184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어? 이 회사에? 네, 이 회사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무도 투자할 사람 없잖아요. 아, 자본금 3억에 저 적자가 340억이 된 회사에 네, 180억을 투자를 했다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천사네. 근데 아주 멀쩡한 그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투자를 한 건데 예. 카카오 모빌리티,
그다음에 네. HS 효성의 계열사들,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곳들이 네. 돈을 모아서 여기에 투자를 했다. 이 회사에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게 저기 대통령 선거 이후에요. 그렇죠. 투자한 게 2023년 6월쯤이니까. 23년에 그냥 투자 안 해요. 이 기업체들은 어디 당연히 이제 그냥 안 하죠. 부탁을 아까운 받거나 돈은. 압력을 예. 받았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기억을 되살려 보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시에 최상목 경제비서관이랑 같이 해가지고 정경련을 통해서 미르재단 미르재단, 같은데 출자금을 내라고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런 곳에서 렌트카에서 투자를 하지. 이거 뭐 제가 이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권금융 신한은행이 렌트카에서 왜 투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 같은 데는 사실 뭐 무슨 뭐 벤처 회사도 아니고 그냥 따박따박 돈 버는 회사들일 거 아니에요. 이건 금방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할 때는 정말 이익이 잘 나오면 이제 그 이익을 나중에 쉐어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규모를 좀 키우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에 렌터카 회사에 왜 투자를 해? 그러니까 여기 뭐 신한은행이나 키움증권이나 한국증권금융 이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왜 투자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금방 이거는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투자액 중에 46억을 김 씨가 이제 가지고 나서 엑시트했다고 합니다. 네? 엑시시 이럴 뭐예요? 때도 엑시트라는 도망갔다? 말을 하나요? 아니 도망갔다는 184억 원을 투자 받았는데 네. 46억 원을 들고 엑시트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 이 김예성 씨 그 네. 전에 이제 김모 씨라고 많이 나왔는데 이 관계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 경영대학원에 2010년에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그때 이 잔고 증명을 그때 장모 최은순 씨가 어디서 했냐면은 신한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해요. 그때 신한저축은행의 잔고를 증명을 했고 이 금융권 인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네. 그런데 보통 이러면은 배임 명의로 뭐 고소고발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김혜성 씨가 그 다음에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에 신한그룹의 그 신한저축은행 그 그룹의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 미래전략실장으로 근무를 해요. 그 이거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 유죄를 받은 이후에 예, 유죄를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때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잔고 증명을 하고 이때 뭐 이런 과정이 대통령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그 분당의 도촌동 땅인가 그거를 이제 사기 위해서 이거를 잔고 증명을 위조한 거거든요. 네네. 2013년입니다 이게. 예. 그때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게. 예. 그러니까 그냥 검찰에 있을 때예요.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해서 물 먹었을 때예요. 아주 잘 나갈 때도 아니고. 예, 왜냐면은 2013년이면은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네. 윤석열이 이제 들이받았다가 나 뭐 했다가 뭐 대구로 좌천되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김건희 믿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김건희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승승장구 잘 나가고 점점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검찰총장하면서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렇게 보훈이 오고 대통령까지 되니까 이제 카카오가 뭐 솔직히 좀 구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너부터 해가지고 막 너무 문어발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정권에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민원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기 투자 좀 하시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꽂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소하지 마시고 추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이거는 이 양반 줄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러면 카카오한테 돈 꽂으라고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뭐 다시 이렇게 중요한 배경은 뭐며 막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다 게이트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다 잘 밝혀질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또 관심 가는 이슈가 또 워낙 또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냥 그 관심의 영역에서 좀 이렇게 비껴나게 되면 그냥 또 유야무야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건 아닌가. 네임드가 아니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다른 정권이나 다른 정치인에 비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이거 일이에요. 엄청 큰 일인데. 근데 이런 게 이 윤건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김성렬이 아니에요? 김성렬. 예측 두 가지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들 100% 이번 국감 때 이 사주들 소환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될 거다. 그렇죠. 이 부분 당연히 물어볼 거고
이렇게 투자금 모금이요. 이거 한 건이 아니에요. 이 다른 건도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김건희, 최은순 씨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정말 돈에 혈안이 돼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빴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많은 이권 돌아다니고. 개입과 돈을 뭐 수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곧 한 건이 더 나옵니다. 곧 한 건 더 또 나와요? 나옵니까? 더 나옵니다. 아, 이 비슷한 류의 네, 투자 모금 해가지고 아, 낼름 먹은 거. 고리가 이 김예성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또 있는 거예요. 쪽입니다. 예. 근데 김건희 씨와 또 관련이 있고. 그렇죠. 김건희,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김진우 최- 뭐 이런 분들. 아, 그래요? 그 그분들이 지금 일가를 고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네. 지금 이제 내 돈 내놔라 그러면서 고소하려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뭐냐면은 이 장모 장고증명 위조를 장모라고 그래서 나 예. 그 장모 말고 장모 씨 말고 그거를 사실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폭로한 게 장제원 의원이에요. 아, 그랬나요? 예, 그때 검찰총장 청문회 총장 아, 검찰총장 청문회 앞두고 이거 장고증명 이거 유죄난 건데 이거 뒷배 봐준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윤핵관이 돼서 윤석열하고 라면 먹고 계란 2개 넣어주니까 감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타깝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기억난다. 그때 어. 윤석열 당시에 후보자가 아니 이거 뭐 저 국감장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 아, 그랬나요? 그거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참 역사가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진도를 좀 빨리 가볼까요? 네네. YTN 인수 관련된 뭐 소식도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이제 언론사를 하나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건진 법사에게 줄을 대면서 YTN 미디어가 시급하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통일교의 고위 간부인 윤 씨가 건진 법사에게 2022년 8월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진 법사가 내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YTN 인수 방법을 좀 알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철규 의원이 산자위에서 YTN은 최대 주주인 한전에 이 지분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기업이 갖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그 공식 루트라는 게 다 망가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YTN을 사고 싶어. 그럼 YTN 대주주한테 물어보든지 YTN 뭐 경영진한테 컨택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YTN 사고 싶으면 건진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어떻게 이런 루트가 생각이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식 어떤 의사결정 기구가 다 무력화됐다라는 거를 한 건 한 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과 그러니까 네. 책임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 있고 네.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책임 정치인데 이 윤석열 정권 때 당도 그렇고 정권도 그렇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지고 이를테면은 이상민도 버티고 막 그런 책임을 안 지는 게 이게 모든 게 다 비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이게 YTN이 좀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이거 잘 알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때 이제 이 윤석열은 방송 장악을 넘어서 네. 방송 해체, 방송가 해체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또 얘네 우리 사람 꽂아봤자 정권 바뀌면은 또 저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 민영화 시키고, 그러니까 MBC는 민영화 시키니까 방문진 이 구석 때문에 어려웠지만 계속 시도를 했고, YTN은 야 이거 다 팔아. 그 KBS 수신료 뭐 분리징수도 약간 그런 맥락이고 뭐 찬반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다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고 해가지고 예.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 다 팔아. 너 지금 공공기관 엉망이잖아. 그래서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DNS하고 마사회가 지금 대주주였거든요. 네. 여기한테 이제 압박을 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안 팔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YTN 지분을 들고 있는 게 YTN의 예를 들면 우호적인 기사가 자기네들이 더 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YTN이 그리고 남산타워가 있어요. 그 맞아요. 본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렌타운에 남산타워. 부동산 가치가 상당합니다. 뭐 네.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굳이 팔고 싶지 않은데 야 팔아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재부도 막 압박을 하니까 그때 근데 언론에서 그래서 이게 매물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기업들하고 하마평에 오른 데가 있어요. 인수 그때 한국경제가 굉장히 유력하게 맞아요. YTN 인수할 거다 이런 데 나왔고 그래요? 몇 개가 나왔는데 그때 통일교 이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물밑에서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유진이 나옵니다. 유진, 유진은 사실상 유력하게 거론된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건진과 이철규 이름이 나왔잖아요. 유진이 얼마 인수했냐면 3,200억에 인수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에요. 물론 이거는 통일교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내부에서 인수하는 거를 반대해 가지고 이게 무산됐다라고 합니다. 자금이 4천억 원이 뭐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실제 유진이 인수받은 거는 3,200억이고 도대체 입찰을 했는데 3,200억이 됐어요. 도대체 유진은 어디서 나온 거지? 사람들이 그때도 되게 의문이었어요. 이거는 뒷배가 누구야? 제가 보기에는 누구예요? 이철규보다 센 사람이에요. 세겠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실명 거론하면 또 고소당할 테니까 네. 그냥 생각이 가는 사람이 있죠. 윤핵관 중에 더 센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본체. 모르겠지. 그렇지. 본체. 윤핵관 수준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직접 개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지금 사실 그래요? 나와요.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추론될 수밖에 없는. 이거는 김건희 작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예측합니다. 유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YTN 인수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또 윤상현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도 수사가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었다고 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네. 그런데 이제 강제 수사를 한 상황인 이게 겁니다. 이제 공천 개입 공천 관련해서죠. 개입 관련이었는데요. 네. 요 얘기 한번 들어 그럴까요? 볼까요? 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예.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 사람도 이제 김건희 씨가 공천 좀 주세요.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는데 뭐 봐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여기도 같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게 검사도 안 그만두고 저 총선 나가려고 했던 그 사람인가요? 네, 이분이? 그렇습니다. 예. 추석 문자 돌리고 출판 문제 하고 네. 큰절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압수수색. 예측 하나 또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들이라서 네. 공천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은 당에 있어요. 네. 그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곧 그렇게 이어지겠군요. 좀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네. 공천관리위원회라는 당의 공식적인 네.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에서 회의를 합니다. 당은 다고 회의록 만들어 놓고 녹음 다 해놔요. 네. 그런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폐기했다고 국민의힘에서 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폐기를 해도 그래도 압수수색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흔적들을 좀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네. 진짜로 윤석열이 예전에 이제 당에 입당하기 전에 그 녹취록 막 이런 거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내가 당에 입당하면 3개월 안에 당을 뽀개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뭐 이 당은 정신머리가 없는 당이야 뭐 이러면서 내가 3개월 안에 맞아. 네, 그랬어요. 맞아요. 지인한테 얘기를 하면서 3개월은 못 지켰는데 뽀개는 거는 그러니까 3년 걸렸거든요. 근데 뽀개는 거는 확실한 게 지금 윤석열 때문에 완전 당이 지금 대선 후보들 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 등등등해서 지금 다 걸려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윤상현하고 지금 이 사람들만 걸려 있나요? 지금 그 김성교 의원도 예전에 지금 네, 출국 네, 금지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이게 2022년 보궐선거랑 2024년 선거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지금 네. 김상민 검사는 2024년이에요. 자 그럼 먼저 2022년부터 가면은 이때 창원 의창에 지금 김영선이 지금 꽂힌 거 아니에요? 창원 의창이 원래 누구 지역구였죠? 지금 박완주 경남지사예요. 근데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 나가겠소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불투명한 게 윤핵관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윤한홍 의원이 불출마. 박완주가 죄송합니다. 박완수가 거의 무혈 입석 이렇게 됐잖아요. 이분들도 다 조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분들이 피의자는 아닐지언정 최소한 참고인 조사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여기에서 뭐 하고 윤한홍은 갑자기 제일 유력하다고 다 언론 보도 나오는데 나는 뭐 당을 위해서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당이 초토화되게 생겼어요 지금 완전히. 맞아요. 지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 당을 뽀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뽀개질 당에 이제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뽀개질 당은 아니었죠. 아, 그래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거칠고 폭력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네. 그냥 윤핵관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당을 장악해 버렸잖아요. 자기 그냥 마음대로 수족처럼 머슴처럼 부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은 그냥 거기에 쭉 끌려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뒤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지 않으면은 당은 참 큰일 났다. 더 망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운 지도 체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잠시 후에 사회자가 그렇게 뭐 불공정하게 또... 제가 그렇게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얘기는 제가 해야지. 사회자가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뭐 새로운 리더십 뭐 누구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누구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윤상현 의원의 압수수색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구속영장 칠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에요.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우리가 빨리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란범으로 잡혀 들어가면 이 사람은 나중에 뭐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간에 사면 복권 안 된다. 네. 네. 자 그리고 근데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거는 네. 국고보조금 차단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아, 내란범 내란-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그래서 요거는 배출 정당. 예,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내란범 배출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예를 들면은 당은 여기에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확실히 이거랑 공조를 해가지고 윤석열과 갖고 전화 통화를 받고 당 사람들을 다 국회를 못 가게 하고 당사로 가게 한 게 완전히 확실히 유죄로 밝혀지면은 문제 없을 텐데 그냥 배출했다라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게 이제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제가 뭐 그거를 그런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뭐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자 여튼 국힘 이야기 한번 좀 가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국힘에 또 반가운 얼굴이 또 보이는군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새 혁신위원장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오늘 아침에 네. 지명을 했어요. 그 송원석 안철수 물러난 자리에. 네, 그러니까 후임자로 윤희숙 그 전 의원이 왔고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아, 그리고 경선 그 선관위원장이 네. 다시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황우여 이분은 정말 네. 국내힘이 참 신세를 많이 지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누가요? 황우여 본인이 선관위원장. 이런 걸 하는 거를. 네, 뭐 맡으시면은 솔직히 뭐 나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네. 본인 그래요? 언론 주목도 받고 네. 법인카드 빵빵한 거 주거든요. 그래요? 법인카드 안 준다고 돈도 별로 안 준다고 그러시던데. 법인카드 줘요. 활동하라고. 그래요? 아, 밥도 그래요? 사시고. 선관위원 하면 네, 선관위원 네, 하면 밥도 사시고 그러니까 좋죠. 우려의 아이콘 황우려 진짜 네. 당 걱정에 아니,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활짝 아. 웃는 얼굴 보실 수 있을 미소는 거예요. 참 아름답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은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 윤희숙이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딱 표현이 조타수잖아요. 혁신의 선장이 선장이 돼야 아니고 조타수. 조타수다. 선장 말을 들어라 이거잖아요. 선장은 누구예요? 선장은 이제 송원석 아.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죠. 내 말 잘 들어라. 언더찐 윤희. 전권은 없어. 아. 조타수야. 내가 아닌 게 방향 아니라. 키 돌리려고 그러면 돌려야 돼 이거죠. 맞아요. 오늘 아침에 안철수 그 전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했어요. 새 혁신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겠어요? 송원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줘요. 조타수인데 뭘 줘요. 선장이 있는데. 야,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존재감이 막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원내대표 되고 나니까 굉장히 또 강하게 그립을 쥐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뭐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뒷배가 좀 뭐 있어요. 영남, 뭐 친윤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 등에 업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김상욱 의원인가?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민주당 간 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뭐 한 2, 3년 사이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 개파 있나 한번 잘 봐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뭐 원내대표니 당대표니 맞는 사람들이 다 죄다 그림자에 이렇게 언더치년. 그렇죠. 언더치윤. 언더치윤의 조종을 받는 그냥 얼굴 마담 내지는 뭐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맞습니까 좀? 그러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이해 공동체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좀 뭉쳐 있으면은 우리가 누가 오든 가든 간에 예, 그냥 우리가 다음번에 총선에서도 아니 지방선거에서도 강원도, 영남 이런 쪽 우리가 뭉치면은 이길 수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넘어가는 순간 배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뭉쳐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TK, PK 민심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카르텔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은 항상 70에서 75표가 나와요. 그 당선된 사람이 네, 당선된 사람이 정확해요. 그냥 과학 같아요. 과학.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예전에는 예를 들면 김성태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원내대표도 하고 뭐 TK도 하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들어와서 지금 이름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원내대표 네.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배준영은 권한대인 거야. 추경호, 권성동, 송원석. 이게 그러니까 TK네. 다 TK 아니면은 이제 뭐 PK 하나 이제 울산 하나 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이제 권성동도 크게 보면 이제 TK로 묶으면은 그냥 여기에서 배출을 해요. 누가 나와. 그 다음에 70에서 75표를 받아서 당선이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지도부를 무너뜨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권한대행도 해. 그러니까 지도부가 지금 이게 진짜 이 당은 답이 없는 게 자, 이준석,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 황우여, 다시 한동훈, 권영세, 김용태, 송원석 이렇게 됐거든요. 3년 2개월 동안. 이 중간에 권성동이 권한대행 4번 하고요. 뭐 이게 윤재옥이 2번, 뭐 한두 번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공식 같은 거예요. 자, 일단은 원내대표를 장악해.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뭐가 있으면 일단 무너뜨려. 뭐가 뭐 있으면 그게 윤석열이 무너뜨릴 때도 있고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그러면 권한대행 이거 누가 해? 원내대표. 이 사람들이 원내대표들이 해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또 비대위원장 앉혀. 그러다가 또 물갈이에 만약에 책임론 불거지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명연장을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인가요, 이게? 예? 근데 그 유산균이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가가지고 저는 생명 연장이 더 이상 힘들 수가 있다. 며칠 이렇게 보여져요. 갑니까? 네, 왜냐하면은 네. 윤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특검 조사를 통해서 윤건희가 보수 우파 당원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할 거거든요. 네. 그럼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나 판단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8월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안 됩니다. 그 이제 전당대회에서 누구 대표 하나 뽑혀요. 근데 그 대표를 또 흔들 거 아니에요. 70명 되는 의원들이 뭐 대표가 뭘 하든 말도 안 듣고. 저는 진짜 아주 한 30-40%의 확률로 전당대회가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를 안 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못 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네, 지금 왜요?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지금 당내 상황이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 의구심 그리고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수사에 연루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연루가 안 된 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당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제 입당한 지 한 3달밖에 안 된 양양자 뭐 전 의원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아, 근데 이제 후보군이 있기는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떤 김건희 특파원인 서정욱 변호사 말은 친윤은 장동혁을 납점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당 했고. 대표로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뭐 이름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뭐 나경원, 한동훈, 김- 조경태. 아니 안철수 저 의원은 한동훈, 김문수한테 전당대회 같이 나가자고 또 부추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같이 얘기를 해라. 뭐 저울질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 같이 나와서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저거는 이제 김대식 의원이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한동훈 나오지 말라고
비대위원이죠. 지금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본인도 대선에 나와가지고 4강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다 같이 나와서 당을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일종의 저는 물타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꼭 나오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이제 대응 논리를 만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친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에 낙점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잉 해석이고요. 이거는 서정욱의 개인적인 바람들 이런 게 조금 많이 투영된 게 그래요? 아닌가. 그러니까 장동혁이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론되는 게 김문수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미 김문수는 안 된다라고 지금 정서가 있고 한동훈은 왼수야. 한동훈은 진짜 뭐 누구한테 왼수라는 거예요? 친윤들한테 친윤들에게? 왼수지. 거기는 예. 거의 왼수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쪽에는 김문수는 왔다가 이제 그 김문수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정치 룸팬들 이게 대거 지금 지방선거로 와가지고 자기들 자리 뺏기게 생겼어. 근데 안철수랑 한번 손잡아 볼까 이렇게 약간 호감작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로 이제 다 나가리 됐어. 그리고 뭐 이제 막 일을 막 엉망진창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장동혁이라도 밀어. 야 이게 이렇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근데 저는 이 국민의힘 보면서 당내에서는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자신들의 이익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명분이 됐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결국 정치는 대중 혹은 뭐 전체 국민들을 보면서 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종종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 국민들 상대로 하는 그런 미디어 노출은 별로 안 하고 그 당 내에서만 이렇게 좀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래도 뭐 생각이 양심은 있네요. 어? 양심은 있다. 양심 문제입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 그 양심은 있는 거네. 그래서 그런가? 그 울산의 박성민 의원을 한번 네. 꼭 한번 섭외해 보세요. 울산에? 예. 술친구 대통령의 박성민 절친. 의원. 아. 그분이 언더찐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잘하는- 그분이 언더찐윤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분한테 그분- 물어보면은 아마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니 국민의힘의 언더 정보를 취급하는 분들은 지금 당내 최대 개파는 박성민 의원 개파다. 네. 그런 얘기를 아, 많이 그래요? 하세요. 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막 많은 분들하고 접촉하고 네. 밥도 먹고 술도 드시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한번 저희가 한번 연락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당대회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고 서정욱 변호사는 한번 저희가 모셔서 진짜 낙점을 장동혁 의원으로 한 건 맞는지 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플러스 이제 김건희 씨의 하고요. 현재 상태도 한번 확인을. 아 김건희 씨 현재 상태.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김건희 특파원이니까. 알겠습니다. 뭐. 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사고 한번 쳤습니다. 사고, 예, 뭐 한 번일까요? 근데 이제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네. 국무회의에 지금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잡음들이 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데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개인의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상 이진숙 타깃으로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한 이유가 있죠. 요거는 이제 전날 네. 방송 3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과방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니까 이제 이진숙 그 위원장이 대통령이 방통위에도 니네 자체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 지시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 만들 거야. 이건 대통령의 지시야. 이렇게 이야기를 난리가 났죠. 해가지고 한번 이제 막 대통령실의 의중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이제 껌껌이 이진숙 위원장이 자기 정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요. 아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나 자기 정치 안 했어라고 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방위 상황이죠. 네. 네.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셨고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기억합니다. 이거 네.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왜 저럴까요? 소신과 신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멘탈이 강한 것인지 예.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약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되게 특이한 분이네요. 네. 아니, 대통령이 이게 뜻 대통령이 한 얘기 당연히 아닐 텐데 그걸 네. 마치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꾸며낸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작게 아주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왜곡 내진 해석을 해서 아전 이렇게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네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내가 방통위안을 별도로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느냐 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어제 화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는 국무회의에 배석을 배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조직 개편 이게 인수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정부 조직 개편 이제 법으로 이거는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좀 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제가 작년 8월에 이제 제가 이제 한겨레에 한 4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거든요. 네. 제가 작년 8월에 방통위를 없애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무관하게 방통위는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도 한 번 더 썼어요. 방통위 없애라고. 이진숙과 무관하게 방통위는 없애야 된다라는 건데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진숙 하는 거 보니까 무관하게. 근데 진짜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진숙을 이제 옛날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감사원 동원한다든지 검찰 수사한다든지 막 이렇게 뭐 감사원에 이제 품위 위반 뭐 보수 유튜브 나가가지고 막 험한 얘기 뭐 자기 보수 여전사라고 막 얘기하고 이게 이제 품위 유지 문제라고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하기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이진숙이 완전 골칫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자기 정치는 없다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본인이 이재명한테 할 말은 했다. 이재명과 이렇게 맞짱을 떴다. 이거 가지고 이제 지방선거 나오려고 특히 대구시장에 예전에 출마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거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국무위원 이제 배석하는 것도 금지하려고 하는 또 별 노이즈를 다 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다 그냥 방통위가 이진숙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의사결정 그러면 1년 동안 안 하는 채로 통신과 방송 정책을 1년 동안 그러면 스톱해내야 되냐. 이진숙 때문에. 그래 제가 그래서 이진숙 때문에 제가 방통위를 해체하라고는 아닌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거를 정부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방통위를 해체하면은 그리고 독임제 부서 정보 미디어부를 새로 만들고 그 산하에 공영방송 미디어 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은 다 이제 된다. 좀 해체 좀 하자 방통위. 임기 뭐 이런 거 이슈도 논란될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거죠. 그냥. 인식과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의견을 물은 것과 지시를 한 것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시한 거랑 의견 물은 거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차이가 많지. 최윤경 기자님한테 누군가가 장성철을 여기 매일매일 출연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네. 장성철을 매일매일 출연시키는 것은 어때? 이게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안 되겠지만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같다라고 생각하는 저 인식의 상태가 정상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말귀를 못 알아보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뭔가 좀 하여튼 총기가 많이 떨어질 때 요때 이제 똑똑 젤리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똑똑 젤리 한번 드셔보시면 그래도 요즘 이제 무덥고 야근도 많고 뭐 피로가 많이 쌓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때 이제 아르기닌으로 활력을 좀 채워 넣는 거죠. 여기에 차가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요 균사체로 내 몸의 균형과 건강까지 챙겨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똑똑젤리예요? 예, 요게 깜빡깜빡하시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저 청소년들 학생들도 맛있네. 예, 이게 좀 머리가 좀 둔해졌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요럴 때 좀 멍하다, 잠 많이 못 잤다. 요럴 때 이제 드셔보면 굉장히 요게 활력도 채워주면서 우리의 두뇌가 팡팡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또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프로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호인지 유진인지도 구분 못하는 정프로가 빨리. 그거 진짜 미안해요. 진우, 진우가 최고입니다. 그럼 저를 욕할 게 아니었죠. 진우가 제가 유진 얘기한 거 그거 욕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럼 안 돼요. 제가. 총기를 살려서 하나만 속보를 전하면 내란 특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좀 전에 그래요? 알려왔습니다. 뭐 이명현 해병대 특검 여기는 또 박정훈 대령 재판 항소 취하 결정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 것 네, 같긴 한데. 최해병 특검이 이제 박정원 저거는 뭐 참고인이겠죠? 네, 그런데 피의자가 이제 아니라? 그 당시에
전에 체포 명단 싹 잡아들이라라고 하면서 정치인 명단이 있었다고 홍장호 전 차장이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실질적으로 뭐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어떤 통화가 있었는지를 아마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속보까지 전해드렸고요. 요 똑똑젤리는 처음 이게 출시됐을 때 전국 고등학교에서 5,000개나 주문이 쏟아졌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르만 여의도에선 1+1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학생들 하나씩 이렇게 2개 1+1으로 받으셔서 한 박스씩 이렇게 차나 어디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먹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왜 안 드세요? 저요? 나는 이미 충분히 똑똑하다. 아니 저 시작 전에 먹었어요. 안 이미 먹잖아요. 하나를. 아 저희 먹고 들어왔어요. 네, 먹고 아, 들어갔어요. 항상 먹어보고 네. 팔기 나는 때문에. 멍청해서 2개는 먹어야 돼서 2개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2개. 예, 머리가 네. 많이 좀 딸려요 제가. 예, 예. 자, 장 건강, 식물성 유산균 그리고 뼈 성장 촉진 효능의 발효 인진숙. 또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우리카세를 검색하시거나 더보기 링크에서 1+1 혜택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카세 정체는 뭐예요? 여기요? 장어부터. 아 근데 우리카세가 젤리까지. 핵심은 뭐냐면 해산물을 유통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해산물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근데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꾸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하는데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하나 해산물, 하나 버섯이거든요. 아, 버섯 네, 들어가 그래서 있다. 버섯이 여기 지난번에 우리 기운차도 한번 네, 버섯 네, 해가지고 네. 했잖아요. 그 2개를 크게 하는데 아니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영덕에 네. 참치가 그렇게 많이 잡혀서 네. 지금 아마 그 쿼터를 넘겨가지고 폐기하게 폐기했다고. 생겼다는데 네. 지금 젤리가 아니라 참치를 가져와야지 지금. 아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아무튼 참치가 지금 너무 더운 날이어가지고 이 잡히는 건 진짜 잡혀서 우리뿐 아니라 횟집도 가니까 참치가 있더라고요. 우리 생참치. 동해에서 잡힌 생참치. 근데 이제 제가 생참치는 안 하겠다. 왜요? 여름이니까 한람 냉동 갖고 와라 이렇게. 근데 얘기했어요. 생참치 진짜 맛있어요. 맛있던데. 쉽지가 아니, 않습니다, 또, 유통이. 자칫 뭐 네. 혹시라도 뭐 만에 하나, 그러니까 10,000건 중에 한 건이라도 문제 생기면 저희도 또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이니까. 네. 네. 자, 여튼 이렇게 똑똑 젤리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원래 저 어딥니까 인터파크 같은데 처음에 뭐 티켓 팔던 데였지만 지금 이제 다 하잖아요. 우리카세도 처음엔 뭐 해산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쿠팡처럼 될 수 있어요. 오. 네. 네. 자, 그러면 하여튼 우리카세 검색해 보시고 가성비 최고 우리카세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JTBC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우리 여기가요? 막 밀어주는 것 같아. 아, 아니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돈 그 정도 광고. 크기에서 광고비로.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 잠시 후에 부승찬 의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한테 외환의 죄 요거 왜 적용 안 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또 외환의 죄 중에도 특히 이제 사후 뭐라고 그러죠? 그 외환의 죄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공격을 그냥 유도한 거 말고 또 우리나라 군에 뭐 좀 이따 손에- 물어보세요. 네. 네. 물어봐. 힘들어하지 뭐 말고. 그래. 잘 알지도 못해. 아니요 머리 힘들어하지 공부 좀 말고 하고 물어보세요. 들어왔거든요. 아니 똑똑 아야 그만. 똑똑 젤리나 먹어. 머리가 지금 안 좋잖아 지금. 그러니까. 진우 생각에 제가 다른 생각을 많이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두 분 얼른 파이팅 가세요.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